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정수와 유리수의 분류, 그리고 수직선, 절대값,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 등에 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3차 시 내용을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은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덧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호가 같은 수의 두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이고요.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입니다. 규칙이 많이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니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7은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즉, 이 5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덧셈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부호가 같은 수를 더했을 때는 두 수를 부호 없이 더해줍니다. 부호 없이 더해준다면 3과 2를 더하면 5가 되겠고요.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겠죠. 부호 없이 더해준다는 말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처럼 부호 없이 더해준 후, 그 후에 두 개의 수의 공통적인 부호를 붙여줍니다. 플러스 3과 플러스 2는 플러스의 부호를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플러스 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부호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더하면 플러스 5,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5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2에 대한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이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3과 7을 뺍니다. 7이 3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7에서 3을 빼면 4가 되겠죠. 5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 3이 되겠죠. 여기에서 절대값이 크기가 큰 수의 부호를 계산한 수에 대해서 붙여줍니다. 절대값 플러스 4와 절대값 마이너스 7의 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7이 크고 이 큰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더 크므로 마이너스 부호를 다음과 같이 붙여줍니다. 따라서 두 개의 수의 부호가 다를 때 그 두 수의 덧셈은 두 개의 수를 먼저 빼고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으로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계산했던 5개에 대한 내용을 1번에서 요약을 한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고요.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차에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다음 문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와 플러스 7분의 6을 더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면 두 수를 빼야 되겠죠. 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7분의 6이 3분의 2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두 수를 빼면요. 통분을 해보죠. 27분의 18 빼기 27분의 14 주어진 값은 27분의 4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27분의 4를 쓰고요. 그 후에
두 수를 절대값을 취했을 때 큰 값이 나오는 수에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7분의 6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써서 답은 플러스 27분의 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뺄셈의 경우는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뺄셈과 플러스 기호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를 덧셈과 마이너스 기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뺄셈과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을 땐 덧셈과 플러스 기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빼기 2의 경우는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2의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이 값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도 1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빼기와 플러스 기호는 더하기와 마이너스 기호로 바꿔짐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2의 값은 1이 됩니다. 이때 빼는 수의 값을 하나씩 줄여갈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1의 값은 2가 되고요. 플러스 3 빼기 0의 값은 3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규칙에 따라서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1의 값은 4가 됨을 유추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1의 값도 4가 되므로 빼기와 마이너스는 더하기와 플러스의 기호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수의 뺄셈의 경우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이번 문구를 다시 돌아가면 유리수에서 0이 아닌 유리수를 뺄 때 빼는 수에 부호를 바꿔서 더합니다. 즉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뜻이죠. 괄호가 없는 식은 양의 부호가 생략한 식으로 플러스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플러스 5분의 3 여러 가지 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덧셈과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뺄셈은 덧셈의 기호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뺄셈과 플러스는 덧셈과 마이너스, 뺄셈과 마이너스는 덧셈과 플러스의 기호로 바꿔줄 수 있으므로 다음 식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 그리고 주어진 값은 덧셈과 플러스로 주어진 값은 덧셈과 마이너스로 각각 바꿔서 더하기 플러스 3분의 4와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앞에서 배웠던 유리수의 덧셈을 이용해서 각각 계산해 보면 3분의 2와 3분의 4를 더해서 3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2와 마이너스 5분의 3을 더해서 마이너스 5분의 5 즉 위의 값은 2 빼기 1이므로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유리수의 곱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리수의 곱셈은 다음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수의 곱셈에서 양수와 양수의 곱은 양수, 음수의 곱은 음수의 곱은 양수. 다음에 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 유리수의 곱셈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수 곱하기 양수의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3 곱하기 3은 9, 즉 앞에서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금방 양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수 곱하기 음수를 해볼게요. 3 곱하기 3은 9가 되죠. 3 곱하기 2는 6입니다. 3 곱하기 1은 3이 되고요. 3 곱하기 0은 0이 되죠.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경우는 지금 곱하는 수를 하나씩 줄였을 때 결과값은 3씩 줄었으므로 마이너스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양수 곱하기 음수의 경우는 음수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임을 앞에 있던 방법으로 계산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3번 위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다. 즉 양수와 양수의 곱은 양수, 음수와 음수의 곱은 양수 이렇게 됩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셈에 음의 부호를 붙이고요. 어떤 수와 0의 곱은 항상 0이 됨은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값을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6의 경우는 일단 음수와 양수의 곱이므로 음수를 적어 두시고요. 뒤에 있는 값은 절대값에 대한 값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6, 4, 2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의 경우도 음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양수 플러스 기호를 쓰시고요. 남은 두 수에 대한 절대값 즉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을 그대로 해주셔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1의 값이 됩니다. 네,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기 전에 유리수의 사칙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용어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또한 두 수의 합에 어떤 수를 곱한 결과는 두 수 각각의 어떤 수를 곱해서 대한 결과가 같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에 대해 C를 곱했을 때 두 수의 합의 어떤 수를 곱한 결과는 두 수 각각 즉 AC 더하기 BC 곱의 값과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수의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역수는 3의 역수를 만약에 구할 때 3과 어떤 수를 곱해야 1이 되죠. 즉 3분의 1을 곱해야 1이 되죠. 따라서 3의 역수는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의 나눗셈은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유리수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은 역수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즉 3 나누기 5의 경우는 3에서 5의 역수를 바꿔주면 곱하기 5분의 1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눗셈의 기호는 곱셈의 기호로 다음과 같이 바꿔서 계산하면 앞에 나왔던 유리수의 곱셈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눗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6 나누기 플러스 10의 경우는 곱셈으로 고쳐서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므로 10분의 1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부호가 다른 수의 곱셈은 음수 한 다음 뒤에 있는 값에 대한 절대값의 곱이므로 5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3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9분의 4의 경우는 당연히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역수를 이용해서 고쳤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9로 고쳐 쓰고요. 음수와 음수는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주고요. 나머지 각각 약분해서 2분의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서 부호가 같은 수에 대한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그 부호를 부셔주면 되고요.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차에 절대값의 값이 큰 수를 부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는 양수와 양수 그리고 음수와 음수 같은 부호를 가진 두 수는 곱해서 양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호의 곱은 음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